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2,530을 찍었는데 1,270원 이하다. 그러면 고점이다. 예. 근데 원달러 환율이 1,280원에서 90원 요 사이에 있다. 예.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 룸이 10원, 20원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530에서 2,600을 향하는 흐름도 한번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너무 리스키하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훈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훈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금 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네. 벌써 좀 2조를 뚝딱 사버렸습니다. 네. 누굽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인가요? 네. 안 믿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던데. 혹시 소장님이 아니신가요? 네, 네, 네. 아, 저 알려드리죠. 저였으면은. 네, 네, 와, 네. 답답하네요. 이 왜 사는 거죠? 일단 외국인들 수급 그 누적 수급 추이 차트를 보면 네. 그 7월 초 중순부터 더 이상 팔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예. 아직 아직 한 1조 정도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룸이 있어서 지금 2,450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결국 2,500 앞에 숫자 2,400에서 2,500은 보고 그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수급은 위쪽으로 좀 더 외국인들의 그 1조 정도의 수급은 좀 더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네. 2399번님도 오늘 강 센터장님의 티셔츠 유난히 빨갛게 보입니다. 네. 사실 오늘 빨간 예. 티에서 예. 주황색 티를 갈아입고 올까? 왜죠? 일단은 위쪽으로 룸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3% 이상 네. 상승세는 있지만 예. 그 고점 자리에서 이게 방송과 타이밍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주황색을 좀 입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좀 약간 네, 그렇죠. 이제 주황색에서 이제 회색,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가면서 비중을 점점 축소해야 되는 플랜이 이제 8월 둘째 주 넘어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아직 제 계좌 마이너스 20%예요, 30%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그 이상이에요. 네. 그 이상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개인 본인의 포지션이고 시장은 그래도 뭐 미국의 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 센터장께서는 지금 들어오는 한 3조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도 전형적인 베어 마켓 랠리 먹으려고 들어온 맞습니다. 한 15% 정도죠. 네. 충분히 뭐 바닥부터 들어왔으니까. 네, 바닥부터 아직 위쪽으로 좀 3에서 5% 룸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합치면 한 15% 되잖아요. 그래서 탈출할 자리는 충분히 주는데 이게 탈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막상 올라오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강 센터장이 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과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더 똑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그거죠. 네.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셔도 계좌 포지션에 한 그래도 50%또 적게는 한 30%는 현금 확보를 해놓지 않으시면 좀 슬픈 구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게임주라든가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이제 반등하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가요. 그 종목군들은 버티셔야 되는 거고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이제 8월 둘째 주 전후로 해서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향하는 흐름에서 9월 첫째 주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하늘만이 아는 내용이고 저는 8월 이제 둘째 주 이제 8월 10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강하게 멘트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9월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들은
8월에 FOMC 회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뭐 네. 세력 수급으로 놀 수가 있으니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이제 FOMC 회의도 없고 9월달까지는 눈치 게임을 하면서 맞아요. 외국인들 아직 1조 수급 정도 들어오고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긍정적인데 왜 이렇게 보수적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점 지금 뭐 2200 뭐 2,300 뭐 요 정도면 제가 강하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버티셔라 더 올라간다. 삼성전자 63,000원 볼 수 있다 하는데 이제 그 구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령을 제가 계속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우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미국 증시는 저번 주 그리고 제가 그 미국 출장으로 인해서 방송 못하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어저께 8월 1일 그저께죠. 32,970포인트. 제가 다우 산업지수는 33,0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32,900 거의 뭐 찍었다고 봐야죠. 33,000을 갖고 그럼 다음 시나리오는 뭐다 했을 때 33,500에서 34,000 정도를 보고 있다인데 이거는 더 먹기 위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휘날레가 나올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저는 여기서 미국 증시가 좀 땡겨준다고 하면 현재 서학개미분들한테는 제가 미국 출장 가기 전에 추가 매수, 눌림 매수하라고 막 이렇게까지도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탠스가 달라졌다. 올라오면 도망가고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룸이 33,500포인트 자리고요. 2022년 5월 4일 루나코인 사태 부근에 5월 달인데요. 이 5월 초에 올라갔었던 구간까지가 다우 산업지수 위쪽 자리로 보고 있고요. 위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에서 갑자기 위로 쫓아 올라갔을 때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더 강하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언론과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쫓아가는 매매를 일으켰다가 시장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버퍼가 8월, 9월 정도에 있기 때문에 두 달간 계속 마인드 컨트롤해서 올라가면 나는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32,00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인 시나리오는요. 일단은 33,500은 한번 가본다. 맞습니다.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먼저 가는데 그거를 치솟고 조정일지 아니면 옆으로 가다가 뭐 한 8월 중순쯤에 한번 팍 해서 33,500을 갈지 뭐 이거는 뭐 그때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은 시나리오는 얘네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흐름은 워낙 지금 에너지가 수급도 괜찮고 9월까지의 어느 정도의 시간도 많죠. 시간도 FOMC까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꼬드기는 매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점 대비해서 34,000을 막 올라가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만약에 소장님 있게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재료적으로. 재료적으로는 없으나 지금 보는 모든 행태들이 다 재료와 무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9월 FOMC 이전 아니면 8월에 33,500 여기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요. 일단 FOMC가 9월 FOMC가 다가오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막 급하게 오늘부터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챙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안 뭐 얼터너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서 32,000을 또 그대로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시나리오를 조정해 봐야 되겠죠. 시나리오 조정보다는 약간 클리크 조정. 그러니까 32,000포인트를 급하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 게 아니고 상단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상단이 낮아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먹을 게 또 더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33,000 근처 왔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비중 줄였던 분들에게는 다시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 위쪽으로. 그래서 계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스닥을 가볼까요? 네, 나스닥은 제가 12,500을 일단 향해서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12,503포인트를 올라서면서 12,500은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텝 13,000을 갈 것이냐인데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없게 다우는 조금 위쪽에 룸이 있는데 나스닥은 13,000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가 지금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2,500에서 일봉은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요. 주봉과 월봉 에너지는 웃기지 마. 13,000도 갈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현명한 방법은 내가 나스닥에 포지션이 있다면 지금은 점점점 뭐 오늘부터라도 비중을 좀 90%가 있다 그러면 80% 70%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이다가 갑자기 음봉이 떨어지면 비중을 확 줄여서 현금 확보를 70에서 90%까지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마지막 눌림 매수 자리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진입을 해보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쪽으로는 룸이 12,500을 오버슈팅하는 5월 5일 고점 자리가 12,787이고요. 5월 4일 고점이 12,985포인트입니다. 이 두 캔들의 저항 구간이니까 12,700, 800 정도가 맥시멈 자리가 되지 않을까. 13,000은 못 가는 흐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동평균선으로 따지면 이 121선 여기를 계속 타다가 그냥 나스닥은 그러니까 빨리 올라온 만큼 룸은 좀 오히려 다우보다는 상승률이 적네요. 네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는 5월 17일 날 고점 자리를 형성했었던 11,98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2,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탈한다고 하면 11,700포인트까지 또 내려오는데 아까 다우지수랑 마찬가지로 또 눌림 매수의 기회가 나오고 그 자리에 12,000을 깼다고 해가지고 막 시장 예전 저점 자리를 11,500 깨고 11,000 깨고 이런 흐름보다는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12,500을 테스트하고 거기서 쌍봉을 만들든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든지 8월 9월 두 달의 룸이 있기 때문에 좀 계좌 관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한 달은 거의 트레이딩의 한 달이네요. 이거는 뭐 그렇죠. 먼저 올라가면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고 사야 되고요. 못 올라가면은 또 채워놨다가 또 목표치를 또 봐야 되고. 시장 상황에서는 내가 2루타 친 것 같은데 그냥 2루타까지 달리지 말고 1루타에서 딱 멈추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삼진 당했다고 해서 또 꿍하지 말고 또 나가고요. 또 출전해야 되고요. 9월 달까지는 그렇게 해서 선수들 영역으로 힘든 장이네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엇박자 날 수 있는 올라가니까 쫓아갔는데 물리고 내려가니까 손절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 한두 달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2,500km의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100에서 150을 간다 쳐도 한 수천 가지로 가잖아요. 100에서 150을 90 갔다도 갔다가 180 갔다 150 가기도 하고 쭉 안 가다가 하루 만에 150 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좀 많이 어렵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뭐 여의도에도 저도 회사가 여의도에 있지만 여의도 분위기를 보면 증권맨분들과 티타임을 가지면 위냐 아래로냐 좀 많이 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소장님도 진행하시면서 많이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팽팽한 적은 없었는데 또 지금처럼 하방이 또 많은 적도 없어요.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일단은 그런 하방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버퍼링이 2달간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FOMC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재료나 현재 테크니컬하게 분석했을 때도 여러 가지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50, 60포인트에서 계속 버텨가고 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어저께 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뭐 아시는 것대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저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누군가 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
시총 상위 1위인 삼성전자는 약보합세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종목군들로 시장을 올리면서 네. 지수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네이버 카카오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개인 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다시 살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위쪽으로 2,530 한번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시면 제가 작도를 예전 저번 자료랑 같습니다. 네. 같은데 추가적으로 지수를 좀 2,530 네. 그러니까 1번부터 2번까지 내려온 것은 여러분들 계속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252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나누기 2를 하면 126거래일이고 그것도 나누기 2를 하면 63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3거래를 향하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276포인트 저점 자리를 63거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찍었을 때와 지금까지 24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39거래일 제가 이런 표현은 방송하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결단의 시간 39거래일 중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9월 FOMC 회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재료와 테크니컬하게 마디가 분석을 해보면 위쪽으로 2,530 그다음에 2,470 그다음에 2,410 2,340입니다. 그래서 2,440은 당연히 올라섰고요. 2,410도 올라섰고 그리고 2,470이 이제 파생 포지션상도 8월 옵션 만기에 파생 포지션상 강력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2,470 그래서 2,530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위쪽 시나리오가 650에서 2,700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2,500 가고 나서 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의 위치.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종합 선물센터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2,530을 찍었는데 1,270원 이하다. 그러면 고점이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1,280원에서 90원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 룸이 10원, 20원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530에서 2,600을 향하는 흐름도 한번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너무 리스키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30 또 2,540 저 라인이 지금 마지막 폭락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이 싸웠던 맞습니다. 구간이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오래 싸웠죠. 싸웠던 구간이잖아요. 6개월 간격으로 싸웠던 자리입니다. 저 구간은 대주는데 저기를 돌파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네요. 네, 저 자리를 돌리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걸 깨고 오르려면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추세는 질서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한 국면에서 이 질서를 훼손해서 상방으로 돌리려면 그 하락으로 내려오는 추세 질서를 깨는 뭔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뭔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투자 전략 관련 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9월달 실적이 안 좋게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자재 차트가 아마 엄청 세게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경기 침체 아니야 하는 분위기 9월 또 실적 발표도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야 하지만 이대로 되면 우리 FOMC가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나중에 멀지 않은 시간에 금리 인하도 고민한다. 이런 멘트까지 나오면 그걸 또 호재로 또 시장이 반영이 올 하반기엔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9월 달에 그 멘트를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왜냐면 물가가 뭐 9월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멘트는 하진 않지만 그런 시장이 먼저 만약에 2,530 갔다가 시장을 버티지 못하고 패턴을 만들고 2,275포인트 제가 많은 애널리스트 물어봅니다. 이 전저점 2,270을 깰 것 같냐. 그러면 깰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하우스뷰를 나왔던 2,050은 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한 8대 2 정도로 약간 수그러졌습니다. 그래서 2,300 이하에서는 2,050 열어놔야죠 이러셨는데 점점 그러니까 결론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 지수는 전저점 2,270까지는 안 깨고 2,300에서 2,350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오른쪽 엉덩이를 높이는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주 지루한 1년 6개월간의
박스 패턴으로 순환매 장세. 가는 종목들은 5배짜리 가는 종목이 있고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 안 좋고 너무 힘든 장세가 그리고 선수들의 장세가 요번 사이클 끝나고 나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2530과 2540을 한번 가야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게 되면 또 지평이 열릴 겁니다. 아마 그때 외국인들이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재료도 그때 또 새로운 재료가 붙겠죠. 그렇죠. 뭐든. 근데 뭐 저는 아무튼 뭐 제가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2,500에서는 블랙옷만 입고 주구장창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끝으로 보죠. 삼성전자는 61,3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게 사실 그 지수는 지금 2,450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2,600원과 62,600원 이틀 동안 고점을 형성하고 8월 1일 날 61,300원, 61,000원을 이탈했다가 되게 이 진폭을 짧게 하고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7만 원 평단 이상, 8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이 좀 더 올라오지 이러고 계시는데 한 번은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5,000원을 못 찍더라도 64,000원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 자리가 오면 삼성전자는 크게 맞죠. 그래야 2,540이 맞습니다. 맞죠. 키높이가. 그 키높이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보다 더 좋은 기대 수익의 종목들이 안전한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이 더 재매수,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냅두는 게 어떨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5만 뭐 한 8,000원, 7,000원 권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때 기회가 또 다시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 됐잖아요. 국면 분할 후에 이게 막상 또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수급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포스코가 뭐 국민주 됐을 때처럼 워낙 매물이 많아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무겁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제가 6만 원 이탈했을 때 많은 분들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만 원을 가기 위해서 6만 원을 본 거다. 그러니까 좀 한 5년 정도 보자. 5년 정도 보자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많이 더 좋아졌다. 좋아졌어요? 5년 보자 하니까? 배당 받으면서. 배당 받으면서. 좀 자금이 좀 풍성하신 분들 월급 뭐 저축 여력 한 1,200씩 더 하시면서 그렇게 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5년이 긴 시간인데 또 3년 사이클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최고의 주식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남았는데 끝으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계속 위에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은 뭐 제가 원달러 환율 관련 전문가분들이랑 또 티타임하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외국 쪽. 유럽 쪽, 중국 쪽, 유럽과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2위 위치면 코스피 지수는 2,350, 80에 있어도 뭐 맞는 거다. 그러나 지금 현재 2위 위치는 외국 그 유럽 쪽이나 뭐 중국 이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그럼 무시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의 위치를 보고 수급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쪽으로는 1,320원을 막 돌파해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1,280원을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